오늘 진행할 교육은 아이맵 디자인 모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모드에서 아이맵으로 이전하신 분들, 병원 홈페이지를 개설 중이신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뤄지며 아이맵 고객 사례 부분과 이를 토대로 해서 병원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을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병원, 의원 사이트를 좀 제작,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야 할까? 메뉴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면 좋을까? 혹은 의료진 소개 등은 어디에 넣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구성하면 환자가 필요한 정보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보여줘야 예약이나 문의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고객 사례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우리 병원에 이런 구조가 좀 어울리겠다, 와 같은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로 지금 저희가 알아볼 부분은 210 정형외과입니다. 잠깐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상단 쪽에 관절, 척추, 특수 클리닉 등과 같은 정형외과의 분야에서도 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고, 사이트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주요 메뉴들 자체를 한눈에 좀 정리해서 탐색이 좀 편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보시면 이렇게 메뉴 제일 상단 쪽에 보셨을 때 여기 비주얼 섹션 내역에서도 이렇게 프라이빗한 내역이 되어 있음을 선정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우수 의원으로도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의료진 프로필 부분도 메인 화면에 구성하고 있어서 좀 진료에 자신 있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사용자 자체에서도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정보 전달이 명확하고 의료진의 신뢰 요소가 잘 드러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참고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라온 여성 의원이에요. 이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여성 전문 병원답게 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베이지 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라온 여성 의원 사이트에서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은 페이지 내 반복적으로 문의 채널이 될 수 있는 여기 카카오톡 채널이나 혹은 여기 네이버 예약에 대한 링크를 설정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상단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온라인 문의, 카카오 채널, 여기 네이버 진료 예약과 같은 부분 설정해 놨고 이쪽에도 고객센터라는 부분을 또 넣어둠으로써 해당 기능으로 인해서 좀 사이트 방문자들이 좀 쉽게 문의할 수 있고 예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감성적인 디자인과 환자들의 좀 행동률도 모두 좀 잡은 사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 외로도 아이맥 고객사 내역에서도 고객 사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맥 고객 사례의 경우에는 아이맥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템플릿 들어가시게 되면 고객 사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병원이라는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자면 여기 병원 케어라는 글씨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라온 여성 의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210 정형외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좀 알려드렸던 고객 사례를 좀 분석해 보면 병원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에는 약간의 방정식이 있어요. 바로 신뢰, 정보 제공, 문의 유도입니다. 첫 번째 신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환자가 이 병원을 믿고 방문할 수 있을지 좀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앞전에 소개드렸던 이 정형외과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얼마나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지금 현재 꾸려져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셨을 때 이렇게 프라이빗한 이미지와 같은 병원의 외관과 진료 환경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위생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거나 좀 사람들로 하여금 진료 후기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내역을 통해서 2023년 우수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인증마크도 보여주게 되면 신뢰감이 급상승하겠죠. 그 외로도 이와 같이 진료 안내에 대한 부분에서도 입퇴원, 증명서 발급, 주차 및 면회 안내 등과 같은 좀 상세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병원에 대한 신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바로 정보 제공입니다. 가령 이 병원은 진료 과목으로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사이트를 방문하는 예비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해요. 또한 그분들이 용이한 방문을 위해서는 이렇게 진료 시간, 예약 방문, 오시는 길 등과 같은 부분을 사전에 미리 노출함으로써 환자분들이 보다 더 쉽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좀 깔끔하고 보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문의 유도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홈페이지더라도 사이트 방문자가, 즉 환자분들이 예약 혹은 상담 문의 등과 같은 부분에 행동이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전화 문의도 하지 않고 혹은 예약 문의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사이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 사례인 이 여성의원을 지금 기준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에 대한 메뉴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생성을 했고 여기 상단에도 온라인 문의, 카카오톡 채널, 여기 우측에도 여기 카카오톡 상담 채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고객의 문의를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의하기 구간을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구성, 설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일 처음 알아볼 부분은 바로 메뉴, 레이아웃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형식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처럼 상단 부분에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병원 소개, 그리고 각 진료 과목들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예시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병원 소개와 각 진료 과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 하단의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는 걸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의료진 소개 혹은 뭐 진료 시간, 오시는 길과 같은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화기는 팩스 이렇게 언제 오픈이 되는지 등과 같은 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하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 하단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하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내역은 지금 여기 푸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맥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좌측 보시면 여기 요술봉 모양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여기에 푸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푸터라는 거는 즉 하단이라는 기능을 뜻하는 건데요. 이 내역을 통해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정해진
템플릿 형태이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추가로 어떤 걸 만들거나 레이아웃 자체를 좀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메뉴 주소, 맞춤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페이지 자체에서도 페이지 링크 같은 경우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병원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주소가 명함이나 혹은 소개자료처럼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역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30, 32 등과 같은 부분은 새로운 메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이맵에서는 숫자로 된 페이지, 주소 링크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문자로 하여금 30이라고 링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페이지의 링크인 거지? 라고 만약에 혼란이 들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페이지 주소 자체에서도 이름을 명시를 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내가 어디에 접근되어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다른 누군가한테 페이지 링크를 공유하기를 진행했을 때도 이 페이지 링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진료 시간에 대한 링크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당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메뉴 쪽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 URL이라는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변경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바로 메뉴. 그중에서도 메뉴 리스트 관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최상위 메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메뉴 리스트 부분을 진행하는 거 있거든요. 참고로 이 메뉴 리스트 밑에 같은 경우는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스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꼭 모바일에서도 표시 가능하도록 모바일 표시 옵션을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이맵 디자인 모드 들어가셔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 메뉴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처럼 자동으로 이 메뉴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하위 메뉴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연동되게끔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진행해서 설정 버튼을 들어가시면 여기 메뉴 연동하기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걸 눌러야 선택한 메뉴의 최상단 메뉴 기준으로 추가된 메뉴들, 하위 메뉴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일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최상단 메뉴 기준으로 해서 하위 메뉴들이 없다면 해당 기능에 대한 부분이 공란이 아니라 최상단 메뉴에 대한 리스트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보시면 여기 메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형태로 변경도 가능하신데요. 보시면 여기 다른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는 기능이 훨씬 더 보기 좋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렇게 색깔 부분으로 강조하기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최상단 메뉴가 아닌 바로 하위 메뉴로 노출되는 기능인데요.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최상단 메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메뉴에 대한 이름만 보여주는 거인 거고 안에 구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하위 메뉴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병원 소개라는 글씨가 있으면 아래쪽에 진료 시간 의료진 소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병원 소개라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진료 시간 바로 아래쪽에 하위 메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른 거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예약하기를 갔다가 제가 진료 시간을 가게 되면 아까 봤던 화면과 동일한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으로 바로 아래 하위 메뉴로 연결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병원 소개와 같은 첫 번째 메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가 되게끔 설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 병원 소개라는 메뉴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들어가시며 진료 시간, 의료진 소개, 병원 둘러보기와 같은 기능을 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첫 번째 메뉴, 이 최상단 메뉴에 대한 부분을 접근 불가능하게끔 이 기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기능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 모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맵 디자인 모드 쭉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메뉴 관리라는 기능 있죠? 이 기능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가 있는데 이 메인 메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만약에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여기 있죠. 접근 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셔야 자동으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물음표 모양 들어갔을 때도 여기 적혀 있죠. 이 페이지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하위 메뉴 중에서도 첫 번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 사이트 기준에서도 병원 소개를 들어갔을 때 나는 바로 의료진 소개라는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 기능인 진료 시간에 대한 메뉴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병원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그럼 이전에는 제가 메뉴 구성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병원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퀵 메뉴 설정입니다. 퀵 메뉴 설정이라는 것은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메뉴를 의미하는데요. 사용 빈도가 좀 높은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좀 고객들로 하여금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제공하는 요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퀵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튼 위젯, 제일 상단으로 버튼 위젯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위에 이렇게 버튼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온라인 문의 부분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내용은 어떤 식 내용이냐면요. 여기 나온 요성 의원과 동일하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 문의라는 기능을 제가 만약에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예약하기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설정하는 부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면 상단 쪽에다가 제가 노출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상단 쪽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단 설정을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상단 설정 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처럼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들어가시고 여기에 버튼, 위젯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 아이콘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글씨, 텍스트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진행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버튼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약하기라는 부분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예약하기라는 글씨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텍스트가 아닌 나도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월드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아이콘만 존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예약하기라고 적혀 있는 이 텍스트를 여기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 이 글씨, 이 아이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아이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링크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다면 문구 툴팁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구 툴팁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예약하기라는 글씨를 누르기 진행을 했을 때 마우스를 가져가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아이콘만 존재하고 싶고 대신에 마우스가 가져갔을 때 이런 글씨가 노출되는 기능을 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버튼 위젯을 만들고 나서 또 버튼 위젯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여기에 추가 기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메뉴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추가 쪽 들어가시게 되면 구분선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구분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구분선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메뉴를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 버튼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텍스트로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X 버튼 눌러서 바로 그냥 삭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든 부분을 이제 링크로 자동으로 연결하게끔 진행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예약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고 여기에 예약하기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연결 진행을 해주시면 이 아이콘을 누르면 아까 저처럼 바로 예약하기 페이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플로팅 배너로 구현하는 기능 같은 경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거.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위젯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코드 위젯을 통해서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해요. 참고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대한 이미지, 샘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이드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설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안내드릴 기능은 바로 진료, 예약 기능입니다. 요새 웬만한 병원 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는 다 보실 정도로 필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네이버 예약 연동이 되나요?를 궁금해 하시는데 아쉽게도 해당 기능은 현재 연동은 어려워요. 하지만 이미지와 같이 이 위젯 기능을 통해서 네이버 예약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으로는 구현이 가능해서 이 부분으로 한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모드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네, 디자인 모드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진료 예약 기능이 추가된 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버튼 위젯을 추가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버튼 위젯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역을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클릭하시게 되면 버튼 설정 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설정통 들어가신 다음에 버튼에 대한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버튼의 이름을 여기 텍스트 내역에서 변경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라고 만약에 변경을 했었다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카카오톡 문의하기로 만약에 진행했다면 여기 링크 부분을 클릭 진행을 하시면 이 부분은 사이트 내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던 기능이었다면 다른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제가 만약에 아이맵에 대한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만약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추가를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잘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행하실 때 보시면 여기 게시하기 전에 실제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게시하기 옆에 미리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있죠. 카카오톡 문의하기라고 지금 버튼명을 만들어 놓지만 저는 지금 아이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처럼 잘 사이트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버튼 위젯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카카오 상담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네이버 톡톡 문의하기 진행을 원하신다면 해당 기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단 사이트 링크 쪽으로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지와 같이 전화 상담으로도 연결 진행을 버튼 위젯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버튼 쪽 내역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버튼 설정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링크로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내역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전화 걸기를 눌러서 여기에 연락처 부분을 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다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만약에 유튜브 내역이 있었고 그 유튜브 링크로 변경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여기 내역에서도 지금 링크로 해서 유튜브 링크를 넣으시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제가 아까는 버튼 위젯을 통해서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이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으로 알려드렸었다면 이제는 보다 더 빠른 상담, 예약 작업을 위한 과정으로 입력 폼 위젯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입력 폼 위젯을 진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처럼 예약하기라는 기능의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내역을 만드시고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저는 여기에 빠른 예약하기라는 부분으로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달 기능으로 바로 만들어 놓게끔 설정을 했어요. 참고로 모달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이트 페이지 내에 이렇게 바로 위에 새로운 페이지, 컨텐츠를 노출하는 기능을 모달 기능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하시고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입력 폼 내역을 진행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입력 폼으로 개인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뭐 선택하고자 하는 날짜 등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련 건에 대한 동의를 꼭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렇게 약관을 만들어 놨던 샘플본을 드렸는데요. 이 샘플본 그대로 게시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회사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회사명이라고 적혀 있는 이 약관을 수정 작업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게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내역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는 여기 예약하기 페이지 내에서 똑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번 게시하기 건 진행했을 때 약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만들었던 입력 폼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기 회사명이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들을 수정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쪽에서 오른쪽 클릭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입력 폼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진행해 주세요. 그러시면 이 입력품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쪽으로 이동할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옆에 설정이라는 글씨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수정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맵 의원이라고 만들었다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변경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회사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이름들을 다 아이맥 의원이라는 부분으로 변경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꼭 참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미지, 해상도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병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의료진을 소개를 하거나 뭐 병원 둘러보기 부분과 같이 입원실, 뭐 병원 대기실, 진료실과 같은 여러 사진들을 게시하게 돼요. 이때 저화질 해상도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게 된다면 사이트 방문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방문 예약을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권장 해상도, 용량을 미리 알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번 교육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IMF 디자인 모드에서 복문폭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자면 공통 디자인 기준에서 복문폭은 1280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역을 가로 영역을 확장한다 라고 한다면 가로 영역을 확장했을 때는 1920픽셀로 되겠습니다. 이 내역이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 거 사이트 기준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백을 하나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백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여백을 추가한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클릭을 진행하고 여기 가로 영역 확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1920 픽셀이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 1280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한 웹사이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폭 같은 경우는 768 픽셀로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500픽셀 이하의 사진을 최대치로 가로 영역 확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화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미리 참고해서 사진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위젯은 이미지 위젯 그리고 갤러리 위젯 등이 있는데 이때 권장하는 사이즈에 대한 용량도 같이 알려드리자면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해서 8000픽셀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서 10MB 이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대한 부분에 대한 용량이 이와 같은 거인 거고 저희가 권장하는 용량에 대한 부분은 1000픽셀, 1000픽셀 이하로 해서 1MB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요새 병원 사진을 좀 움직이는 파일인 GIF 파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GIF 기준에서는 최대 기준에서 3MB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서 3MB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초과 과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GIF 파일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최대한 권장 사이트 안에서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이미지를 추가하는 이미지 위젯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미지 위젯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를 하나하나 직접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자체에 링크를 형성하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 형태로 보여드리자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부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을 따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링크 부분을 유튜브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으로 많이 설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왔던 고객사 기준인 110 정형외과에서 이 부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미지 위젯으로 해서 지금 유튜브 썸네일을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인 거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처럼 유튜브에 대한 부분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갤러리 위젯입니다. 갤러리 위젯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뭐 그리즈나 슬라이드, 뭐 리스트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유튜브 링크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갤러리 위젯에서도 동영상 유튜브 링크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비메오 URL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 이미지 위젯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의료진의 대표적인 프로필 이미지를 진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따로따로 배치 진행을 할 때 이미지 위젯을 많이 설정을 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이 갤러리 위젯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은 병원 내부를 소개하는 페이지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병원 둘러보기 내역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갤러리 위젯으로 해서 구현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 위젯 같은 경우는 병원 사이트 내역에서도 약간 공간과 결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대기실, 진료실과 같은 부분을 한눈에 보여주기도 좋을 수 있고 혹은 치료 사료, 뭐 치료 내역에서도 전후 비교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기능은 바로 팝업 기능인데요. 최근에 제일 많이 진행하는 부분인 이미지와 같이 뭐 독감, 백신, 뭐 미용시술, 뭐 그리고 혹은 운영 시간을 노출하는 기능으로 팝업을 많이 생성하고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로 팝업 같은 경우는 요금제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개의 팝업이 노출되게 되면은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 같은 경우, 방문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에 좀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파일은 JPG, 이제 PNG, 이미지 파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zip 파일로도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 모드가 아닌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맨 대역에서 관리자 페이지 모드를 추가를 하시면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 내역에서 여기 환경 설정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 환경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팝업 배너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팝업 배너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팝업 추가라는 글씨를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팝업이 아무것도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는 팝업이 많다면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제목을 좀 명확하게 적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다면 2025년 라고 했다면 2025년 6월 10일에 제가 병원 홍보건으로 해서 팝업을 만들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또한 팝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좀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도록 노출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화면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적용 조건은 모든 방문자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대한 뭐 닫기 버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직접 어떤 걸로 설정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팝업의 위치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왼쪽, 오른쪽, 가운데 등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이 팝업도 이미지 위젯과 동일하게 링크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팝업을 홍보권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다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했다면 바로 이 백신 페이지로 이동하게끔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팝업권을 진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교육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